나마스카. 안녕하세요. 다다 지바목타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게 맹위를 떨치다 보니까 뭐 매일같이 뉴스라든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사실은 핵심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2주 전에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정말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제가 뭐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그런 그 순간은 없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중국의 지금 모든 기차역, 모든 공항, 모든 공공건물은 당연히 무슨 체온 체크를 하고 거기서 단 한 번이라도 37.5도를 넘어서면은 곧바로 2주간 격리되고, 사실상 감금이죠. 외국인이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고 몇 시간 뒤에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도 예외가 없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긴장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 순간에서도 굉장히 긴장됐고, 혹시 이거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외국인들은 당장 어디 거주할 곳도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시겠지만은 대략 한 달 전에 우한이라는 도시가 이제 봉쇄되면서, 우한이 이거 1000만이 넘죠.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물론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당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예외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같은 도시를 봉쇄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중국은 공산당에서 우한이라는 그 대도시를 봉쇄하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기차와 항공편이 중단이 되죠. 도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간단한 기침이나 감기일 수 있는데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시에. 모든 병원은 마비가 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오늘까지 통계를 보면 대략 7만 명 이상의 환자와 2,000명 이상이, 2,000명 훨씬 넘는 사람이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은 치사율이 3%가 약간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6%대인데, 그 대부분은 잘 알다시피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나오고 있죠. 우한의 치사율은 대략 3%가 넘습니다. 3% 정도의 치사율인데, 어떤 질병이 3%대의 치사율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우한을 벗어난 다른 도시에서는 같은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치사율이 대략 0.2%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우한의 의료시설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인류는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의 면역력으로 이것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아무리 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0.2%대의 치사율과 3%가 넘는 치사율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우한이 봉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병원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면서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사람들도 거기서 중증으로 감염되고, 특히 전체적으로 패닉 상태가 오게 되면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지가 꺾이게 되죠. 의지가 꺾이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돼서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한을 뺀 지역에 0.2% 정도의 치사율이 실제로 우리가 겪었으면 충분했을
치사율이죠. 이것은 이전의 일반적인 독감과 별 큰 차이가 없는 치사율입니다. 실제로.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 독감은 스페인 독감이었죠. 이 스페인 독감 때는 대략 환자가 5억 이상, 환자가 5억 이상이었고 이 중에 사망자가 5천만. 이건 뭐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3천만 내지 5천만. 대략 이 정도가 되면은 치사율이 10%가 나오죠. 이것이 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질병이라고 했던 그 스페인 독감이었는데 이때는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됐었고 또 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거의 그 적절한 치료를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위생적으로 워낙 열악했고 전쟁터였기 때문에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설비가 될 수 없었고 대소변과 섞이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감 하나로 5천만 명이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홍콩 독감 경우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설사 그렇게 치사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위생학이 많이 발전했고 실제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의학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위생학의 발전이 큽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위생의 발전으로 90% 이상이 미리 면제되거나 초기 증상 때 인간이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구에서 그 뭐 일부 종교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 밖에 외출을 안 하면서 뭐 영화관,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영화관, 심지어 병원에 응급실까지 이렇게 문을 닫아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환자 한 명이 거기를 단지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뭐 서울이나 대도시의 그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하루 문을 닫았을 때 뭐 몇 억에서 몇십억 정도의 그 손실이 나오는데 단지 한 환자가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3일 이상 대형 백화점 뭐 어디 방문한 병원 응급실, 극장 모두 다 문을 닫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보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공포심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올 겨울에 미국에서 대략 그 10,000명 이상이 미국에서 올 겨울에 발생한 독감으로 숨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감염됐고 14,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막상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모든 중국인과 중국을 거쳐간 그 외국인들의 입국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죠. 자기 나라에서 발병한 독감으로 14,000명이 죽었는데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은 코로나19로 중국을 거쳐 모든 사람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갔던 우리 국민들 100여 명이 입국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온 황당한 국가 간의 외교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지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변이가 계속 쉽고 이미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1000가지가 이상입니다. 100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고 이번 코로나19는 사실상 신종 바이러스인데 모든 10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이처럼 처음 생겼을 때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류가 아직 체내에 거기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해를 거듭하고 일상적인 독감화되면서 많이 완화되는데 많이 완화된 독감조차도 미국에서 올해 14,000명 이상 숨졌고 미국에서는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 보통 5만 명 이상이 숨집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독감이 돌면 보통 2,000명, 심한 경우 5,000명까지 죽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를 지금 우리가 카운팅하고 있죠.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이것은 물론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독감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곧바로 이제 검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 측면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갖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지금 뭐 이번에 갑자기 어떤 종교 집회라든가 일부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나오면서 오늘까지로 보면 거의 지금 치사율이 1%대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 전까지는 0.12%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됐던 정신병원의 경우에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러한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면역력을 가장 약화시켜주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돌게 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단순하게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바이러스에도 상당한 희생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를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바이러스고 우리가 인류가 아직 몸의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역시 맨 처음에 박쥐에서 나온 것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이 박쥐를 중국에 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박쥐를 먹기도 해요. 화난 시장에서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논란은 아직 있지만은 박쥐에게서 시작된 것에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에게서 생긴 바이러스는 원칙적으로 다른 종에게는 잘 옮겨지지 않아요. 동물에게서 생긴 바이러스가 다른 종, 특히 인간 종에게 옮겨질 때는 매우 친밀한 접촉. 무슨 동물을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이 정도로는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옮겨질 때는 그 동물을 섭취하거나 신체 중에서도 점막 부분, 입안이라든가 코 안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성기와 같은 이런 점막으로 된 조직들이 밀접하게 접촉됐을 때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로부터 유래된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로 왔는가, 아마 일부 사람들이 원숭이와의 위험한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한 성기를 통해서 점막으로 된 성기를 통해서 옮아졌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건 물론 가설입니다. 또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도 원숭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익혀 먹으면, 조리해 먹으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비록 박쥐를 먹는다 하더라도 날로 먹지는 않아요. 다 요리해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는데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박쥐들도 그냥 다 요리해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간에게 어떤 경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지만은 인간에게 옮겨진 겁니다. 바이러스는 절대로 요리한다고 해서 100% 사라지지 않아요. 화산지대에 펄펄 끓는 물속에서도 바이러스를 검출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먹는 것은 정말 안전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류가 이제는 동물을 먹는 그런 습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채식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육식이 워낙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육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야생동물, 특히 박쥐에게서 옮겨졌고
그것은 단순한 무슨 뭐 야생동물을 귀엽다고 쓰다듬는 정도는 절대 바이러스가 다른 종에게서 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뭐 뱀이 박쥐를 먹었든 이런 식으로 다른 종 간의 섭취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에서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 패닉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독감 수준, 비교적 강한 독감은 스페인 독감처럼 치사율이 10%나 되는 세계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치사율이 1%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대략 독감의 치사율은 대략 0.1% 내외, 심하면 0.12% 정도에서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그 1%만 돼도 굉장히 강한 치사율인데, 우한시를 제외한, 우한과 허베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대략 한 0.23%대에서 그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한이 그렇게 과도한 치사율을 보인 것은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이 진실을 억누르려고 눌렀던 공산당 정부가 이번에는 너무 과잉 대응을 해버린 거죠. 그것이 좀 약간 사회주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잘 알듯이 중국은 어떤 그 성장을 뽑거나 시장을 뽑을 때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공산당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 그 시장이나 성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일반 시민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1000만 시민을 가둬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1000만 도시를 봉쇄하는, 1000만 명을 가택연금시켜버리는 놀라울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서울을 봉쇄하겠어요. 당연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질병과 투쟁하는 것이 인간이 더 견딜 수 있는 건데, 지금 한 달 동안 우한이 봉쇄돼서 우한 사람들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달 동안 집에 있어 보세요. 밖에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 같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끔찍한 일이죠. 아마도 하루나 이틀에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만 통행증을 갖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다고 하니까 우한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썰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만은 이렇게 중국에는 뭐 1000만 넘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한 7개 되고, 북경이나 상해는 거의 3000만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조차도 이렇게 썰렁한 것을 처음 봤고, 실제로 도로에는 군인과 경찰이 깔려서 외부에서 오는 차량을 일일이 검색을 하고 있고, 조그만 시골 마을들까지 자기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좀 중국인들이 원래 좀 호들갑을 떨긴 해요. 말도 너무 거창하게 하고, 마치 세상이 망할 듯이 말들을 거창하게 하고,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고 자발적으로 각 마을마다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고 마을을 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끼리도 좀 다른 마을을 잘 못 갈 정도예요.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애시당초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는데, 처음에 억누르려다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또 너무 과잉 대응을 나갔고, 치사율을 어느 정도 0.2%나 0.4%대에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10배 이상의 희생이 되면서 우한 병원에서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다 가서 들어놓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막 중증 환자가 오면은 받아줄 그 침대가 없는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어왔고 실제로 불필요한 희생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봤던 것을 지금 생생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보지 않고 한국에서 말하는 많은 얘기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건 또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좀 성향이 다르게 너무 거창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삼국지나 수호지 보면은 거대한 명분을 갖고 말하잖아요. 마치 세상이 망할 듯이. 지금도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팩트이긴 하지만은 너무 또 중국 사람들 특유의 감정이 섞인 그런 반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옆에 뭐 일본이라든가 몇 나라들도 제대로 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컨트롤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부 종교 집회에서 문제가 커지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만 잘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 계속 잘 커버할 수 있는데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완전한 봉쇄는 어렵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겠어요? 인류는 아직 바이러스를 막을 만한 그러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나온 게 잠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계속 상당히 오랫동안 탐구가 돼야 될 문제인데 우주의 구성 물질 중에 이미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진 것보다 뭐 양성자나 소립자 이런 것보다 더 작은 세계가 마이크로바이타라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요. 대략 이것이 원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의 경우는 이 마이크로바이타 수십조 개가 상상을 초월하죠. 수십조 개의 마이크로바이타가 하나의 탄소 원자를 이룹니다. 이건 아직 인류가 가장 정밀한 기기로도 관찰을 하지 못하는 세계이기도 해요. 아직 인류는 탄소 원자도 전자현미경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타에는 크게 포지티브 마이크로바이타와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타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이러스는 바로 요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타에 해당합니다.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타는 포지티브 마이크로바이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부정적 마이크로바이타는 요 긍정적 마이크로바이타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요 부정적 마이크로바이타가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한국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펴서 퍼지는 시간을 벌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속도를 좀 느리게 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도 이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위생을 철저히 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막 패닉 상태가 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 상태까지 빠질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할 경우에는 독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독성이 강할 경우는 전파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미 잘 알려졌지만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이전에 맹위를 떠졌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다행히 독성은 그보다 약한 것으로, 그리고 이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신종플루보다는 그 정도에 비하면 또 그 전파력은 또 오히려 비슷하거나 좀 약하지만 독성은 또 신종플루와 비슷하거나 약간 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스나 메르스보다 신종플루에 비슷한 면을 보고 있고, 사실 신종플루라는 것도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플루엔자, 말 그대로 독감이죠. 우리가 보통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감이라는 것은 유행성 바이러스죠. 유행성 바이러스. 바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 바이러스입니다.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인류의 몸의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리고 백신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체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어차피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좀 당당하게 좀 더 자신 있게 맞선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지금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뭐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진보 진영이 유리하냐, 보수 진영이 유리하냐, 뭐 각자 진영들끼리 계산들은 치밀하게 하고 있겠지만은 굳이 그쪽에 어느 쪽에 편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전에 그 메르스가 유행할 때 그때 당시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었죠. 그때 또 워낙 또 거친 공격을 퍼부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민주당 정부로서는 자기들이 또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과잉 대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1번, 2번 카운팅을 하면서 환자가 거쳤던 모든 백화점, 모든 병원, 모든 극장, 모든 학교를 다 폐쇄해버리고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한다면은 미국의 14,000명 사망자 그리고 수천만 명, 약간 4천만 명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갔던 모든 공공장소를 다 폐쇄해 버린다면 뭐 거의 세상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잘못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간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여기에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이미 정부에서도 이제 봉쇄 정책에서 완화시키고 중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경증 환자를 이런 식으로 무조건 격리하는 것은 환자 한 명을 격리할 때 뭐 서너 명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미 격리 대상이 수만 명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이미 공공인력을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미 이제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의 진실을 알고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도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그 박원순 시장이 했던 얘기죠. 메르스가 유행할 때 늑장 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 그래서 뭐 박원순 씨가 한때 거의 대선 지지율 1위까지 한때 찍었을 정도로 유행했단 말인데요. 너무 또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대부분의 시장을 문 닫게 하고 모든 사람이 많은 중소상공업자들이 바이러스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안 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략을 다시 바꾸고 나아가서 이러한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다음 기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이런 네거티브 마이크로바이터를 완전히 다루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질병, 대부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과학 수준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흔히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고 이런 것들이 다 유효한 얘기들이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은 인간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육식보다는 채식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간헐적인 단식 그리고 이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요 보통 이제 하루 정도 단식을 하면은 아주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실제로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벌써 한국 국민들을 입국 금지한 나라가 6개 나라가 넘었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이 정도의 일로 어떤 한 나라 사람들을 너희 나라는 오지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광기에서 벗어나, 패닉에서 벗어나 좀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면역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그리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르.